반갑습니다. 벌써 10번째 수업이네요. 예, 오늘 또 개학이 일주일 미뤄졌네요.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점점 미뤄지다 보니까 조바심도 나기도 하고 아쉬움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언젠가 여러분과 같이 얼굴 마주 보면서 수업할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선생님 혼자 외롭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상징에 대해서 배웠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첫째는 상징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가로 들어갈 거예요. 오가로 들어가는데 오가는 여러분이 조금 낯선 형식의 시일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시조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시조에 대해서 잠깐 배우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가의 제1수까지 같이 한번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징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었지요. 상징 선생님이 이렇게 했었나요? 추상적인 관념을 하면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너무 오래 넘어갔죠?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방법 해서 약속, 손에 잡히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반지라는 사물로, 행운이라는 손에 잡히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생각을 네이클로 말하는 평화, 추상적인 관념을 비둘기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방법이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그 상징이 무엇인가를 기억을 하면서 오늘은 오가라는 시조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오가 속에서 어떤 상징들이 쓰였으며 조상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상징들을 사용해서 노래를 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오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조금 이 시를 봤을 때 낯설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래에 보면 자료시일되어서 시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 이 말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 말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오가라는 시는 시조라는 형식이에요. 시조. 시는 아니다. 그죠? 시조는 우리나라 옛날의 어떤 시의 형식인데요. 어떤 형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밑으로 가면 자, 시조는 언제 발생했다고요? 고려시대에 발생했대요. 시조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조선시대의 노래다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시대에 아주 활발하게 발전을 했고 태어난 것은 조선시대 이전인 고려시대에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장작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정형시다라고 했어요. 정형시도 어렵다, 그죠? 자, 고려시대에 발생했고, 우리 고유의 정형시라 했는데, 정형시는 무슨 말이냐 하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정자는 정해진이라고 보면 돼요. 정해져 있다. 뭐가? 형식이. 그러한 시. 뭐라고요? 그래서 정해진 형식의 시가 정형시예요. 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의 반대말 여러분이 시를 쓸 때는 대부분은 자유롭게 쓰지요. 연과 행 정도만 구별할 뿐이지 어떤 글자 수를 맞춘다든지 줄수를 맞춘다든지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자유시예요. 그거와 반대되게 형식이 틀이 딱 정해져 있는 시들이 있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정해진 형식의 시, 정형시라고 해요. 그러면 시조는 어떤 틀, 어떤 정해진 형식을 갖추고 있을까? 한번 볼게요.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되어 있지요. 무슨 말이냐 하니 시조로 가볼게요. 자, 시조 보니까 줄수가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줄수가 한 줄, 두 줄, 세 줄이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를 우리가 줄이라고 하지 않고 각각을 장이라고 얘기해요. 장. 그러면 첫 번째 있으니까 우리 첫 번째 다니는 학교를 초등학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처음이라는 뜻, 처음, 초예요. 그래서 초장이라고 얘기해요. 자, 초등학교 끝나면 어느 학교 가죠? 중간에 있는 학교, 중학교 가지요.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중간에 있어요. 중장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마지막은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겠네? 고등학교 아니라 여러분 마친다라는 의미의 한자 마칠 때 우리 종례한다. 그죠? 종례 한다 할 때의 종자 마치다 종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마칠 종 해서 무엇이라고요? 마지막 장을 종장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모든 시조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첫 줄, 두 줄, 세 줄 해서 조장, 중장, 줄이라고 하지 않고 장이라고 얘기해요. 초장, 중장, 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세 개의 장이니까 3장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한 장을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요. 볼까요? 네 벗이 몇이냐 하니 수석과 송죽이야. 뭔 소린지 아직 모르겠지만 동산에 달이 떠올랐어. 그거 참 반갑구나. 두어라 이 5밖에 그거 말고 또 더하여 무엇하리 하고 각 초장도 이렇게 크게 내용으로 2개로 쪼갤 수 있고 중장도 2개로 쪼갤 수 있고 종장도 2개로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구절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부분을 구절이라고 하는데 구절이 각 장마다 2개니까 3장이니까 몇 구절이 되겠어요? 6구절. 줄여서 6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글자 수를 세어보면 이 글자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체로 45자 내외 너무 길어지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딱 45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라 해서 시조는 요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정해진 형식 3장 조, 중, 종장 3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절 45자 내외. 그리고 시조에서는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틀려지면 시조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냐 하니 종장에서 초장, 중장, 종장이죠. 종장에서 첫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구절. 첫 구절은 두어라 되어 있지요. 이 첫 구절이 항상 글자 수가 3글자를 꼭 지켜줘요. 그래서 뭐라고요? 종장의 첫 구절이 3글자라는 거는 나중에
시조의 형식이 아주 조금씩 달라지다가 자유로워지기도 했는데 그때도 반드시 지켜준 것이 바로 종장의 첫 부분이 세 글자라는 거예요. 한번 옆으로 가서 다른 시조도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더라고요? 보니까 초장, 중장, 종장 해서 3장. 그죠? 더우면 꽃피고 더웠으니까 이제 추워요. 추우면 입지거늘 소란하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니 구천에 뿌리 굳은 줄을까지 그로하여 안 오라 해서 미안 너무 크다. 그래서 굳은 줄을 이렇게 구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구절. 그 다음에 종장의 첫 글자 첫 구절 구천에 되어 있죠. 몇 글자라고요? 세 글자. 그리고 전체는 45자 정도가 되는 거예요. 40자일 수도 있고 50자일 수도 있고 45자 정도 내외 안팎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시조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시조는 고려시대에 발생해서 조선시대에 발전한 뭐라고요? 정형시이다 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종장의 처음은 세 글자 고정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조는 첫 번째는 아주 보통의 시조, 그냥 평범한 시조를 평시조라고 얘기해요. 그냥 한 수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 수짜리 평시조. 두 번째는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제목이 있고 이런 평시조 하나 둘 세 줄짜리 평시조가 하나의 제목 또는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 개가 연이어 있어요. 연이어 있다 해서 무슨 시조라 하느냐 하니까 무슨 시조요? 연이어 있어요. 연시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배울 이 오가는 어떤 시조냐 하니까 제목이 있어요. 1수 옆으로 가니까 4수, 2수, 3수가 여기에 실려져 있지 않죠. 그 다음 4수, 5수, 6수까지 있어요. 전부 6수인 무슨 시조라고요? 연시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부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부록에는 전체 5가 여기 212쪽 부록의 전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하나의 제목 밑에 2개 이상의 평시조를 엮은시조를 연시조라 하는데 6수로 된 연시조이다. 5가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시조가 뭔지 우리 자료실에서 확인했고요. 어려운 말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먼저 설명했고 그러면 이제 5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5가 있어요. 먼저 제목부터 볼게요. 이 5자는 다섯이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섯. 이 우는 뭘까? 우. 어려운 한자예요. 잘 모르겠다. 그죠? 우정이라는 말은 아나요? 이때의 우자예요. 어떤 게 우정이죠? 친구 간에 마음을 나누는 거. 그래서 요 우는 친구 노는 벗 우리말로 하면 벗이죠. 그래서 벗우예요. 가는 뭐라고요? 노래 가요 할 때 그 노래.
노래라는 가예요. 옛날에는 모든 시든 글들을 웬만하면 다 노래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가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 다섯 친구 노래네요. 그래서 에 대한을 붙일게요. 그래서 다섯 친구에 대한 노래예요. 그러면 어떤 다섯 친구일까? 우리 시조가 몇 수라고요? 6수라고 했지요. 그러면 첫 번째 수에서는 내 친구를 소개할게 라는 다섯 친구를 소개할게 라고 1수에서는 얘기할 거고 2수부터 6수까지 5개의 수에서 첫 친구는 이런 친구야. 두 번째 친구는 이런 친구, 세 번째, 다섯 번째 친구는 요런 친구야. 네 번째. 요렇게 해서 모두 친구를 소개할게 라는 말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가 육수인 그런 시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수만 이번 시간에는 제 1수만 해석을 같이 해볼게요. 이게 선생님이 학교였으면 여러분이 모둠으로 같이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해서 해보라고 할 텐데 일단 1수 선생님이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한자말이 좀 있어요. 내 벗이 몇이냐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떠오르니 그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되었지요. 가장 이런 옛날 말투를 해석할 때는 가장 비슷한 지금 쓰는 말 현대어로 여러분이 추측해서 그런 말투로 바꾸시면 돼요. 자, 볼게요. 내 벗은 알죠? 내 친구가 몇이냐 하니 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수, 서, 과, 송, 죽이라 4명이네요. 내 친구가. 근데 처음에 5가 5친구라 했죠. 한 친구는 누굴까? 내 친구는 일단 수석이라는 애와 송죽이라는 애예요. 자, 그 다음 동산에 달 떠오르니까 그것도 더욱 반갑다. 그러면 친구 하나가 더 소개되었어요. 뭘까? 조금 이따가 그럼 생각해봐요. 자, 이 네 친구는 그러면 한자로 써 있어서 여러분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한자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는 무슨 수?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물수죠. 물수. 수도꼭지, 수돗물. 물이래요. 내 친구는 첫 번째 친구는 물이래요. 석은 석. 이 글자는 돌석자지요. 돌석. 그 다음 송죽 했는데 송은 여러분 함양에는 솔송주라는 거 있죠. 잘 모르나? 요즘 누렇게 뿌리고 다니는 송화가루 들어봤습니까? 송화. 둘 다 송이 들어가네요. 솔송주 할 때 이 송도 그 다음 송화가루도 어느 나무였죠? 소나무였죠. 소나무에서 그 노란 가루가 지금 많이 공기 중에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송자는 무슨 송자라고요? 소나무 송자예요. 그 다음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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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죽일까요? 담양에 가면 대나무가 유명한데 그 대나무가 가득 있는 공원이 죽록원이에요. 죽록원. 죽비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스님들이 잠이 올 때 대나무로 만들어서
탁 어깨에 치면 짝 소리가 나서 잠을 깨게 하는 죽비. 공통점은 둘 다 뭐라고요? 대나무래요. 그래서 대나무 죽자예요. 그러면 내 벗이 몇이냐 하니 물과 돌과 소나무와 대나무이다. 넷이에요. 하나 더. 동산에 동산 동쪽 산에 산에 그냥 생각하면 돼. 산에 누가 떠올랐어요? 달이 떠올랐어요. 오르니 이런 거는 여러분이 추측해서 떠오르니 하면 되겠죠. 그덕 반갑고야 했지만 고야가 무슨 말이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장 비슷한 현대어 지금 쓰는 말로 바꾸면 그덕 반갑구나. 반갑구나. 이 정도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5 동무가 다 나왔어요. 5 벗이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까지. 이 작가는 윤선도라는 이 작가는 이런 자연이 친구인가 봐요. 두어라. 그냥 둬라. 두어라. 가만둬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이 말이 좀 어려운가요? 또 더해서 뭐 하겠니? 이 말은 뭐라고요? 더할 필요 없어. 더할 필요 없어. 그거 해서 뭐 하겠니? 할 필요 없어. 라는 말이잖아요. 더할 필요 없어. 이 말인 즉슨 필요가 없다는 거는 충분해.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더라. 이 5밖에 더해서 더할 필요 없어. 또 더할 필요 없어. 즉 두어라. 이 5으로만 충분하다. 이 5이 가장 좋아. 다른 거 필요 없어. 또 더할 필요 없어. 이걸로 난 정말 충분해. 정말 좋은 친구야. 5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 첫째 수 무슨 친구요? 물이라는 친구. 그 다음 석 어떤 친구요? 돌이라는 친구. 송 어떤 친구요? 소나무라는 친구. 죽 어떤 친구요? 대나무라는 친구. 마지막 하나 뭐요? 달. 달은 그대로 우리말이니까 달이라는 친구. 5 친구이라면 나는 뭐하다? 충분하다. 더할 필요 없어. 더하여 뭐 하겠어?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수에는 물에 대해서 물이 얼마나 좋은 친구냐 하면 이렇게 좋아. 3수에서는 돌이 얼마나 좋은 친구야. 4수, 5수, 6수에서는 달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에 대해서 노래하겠죠. 그래서 이런 시조가 바로 오우가예요. 자, 1수 우리가 해석했고, 자, 2수를 여러분한테 숙제로 내주려고 하다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일단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고 가능하면 현대어로 바꿔보는 그런 연습을 하면 선생님이 설명 들었을 때 훨씬 더 쏙쏙하고 들어올 거예요. 한 번만 꼭 읽어오세요. 과제로는 내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우리는 상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했고 5가 잠깐 만나면서 시조가 무엇인가 잠깐 얘기했고 제1수 해석을 했어요. 시조는 그리고 3장, 조중, 종장, 3장, 6, 9절, 45자 내외, 종장 첫 구절 3글자, 정해진 형식의 시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 4수 갈 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고 오시고 선생님이 부록에 있는 2수부터 쭉 어떤 친구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